네, 작지만 강한 스몰캡 오늘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장욱 대신증권 연구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현 시점에서 어떤 종목을 눈여겨보고 계시는지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가지고 오신 종목은요. 프로텍인데요. 이 반도체 후공정 관련 장비를 생산하는 업체인데 어떤 공정에 활용이 되는 건지 사실 너무 여러 가지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투자자분들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그럼 오늘 프로텍이라는 회사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프로텍이라고 하는 회사가 하는 주력 제품은 디스펜서, 반도체에 들어가는 디스펜서 장비를 만드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디스펜서는 반도체의 본딩 공정에 들어가는 장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본딩 공정이 뭐냐라고 하면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완성된 칩을 기판에 연결해주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 과정을 본딩 과정이라고 하는데 그 과정에 들어가는 디스펜서 장비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웨이퍼에서 다이, 그다음에 칩까지 만든 다음에 칩을 PCB 기판에 연결하는 과정에 들어가는 이제 공정을 하는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중에서도 언더필이라고 하는 공정에 들어가는 장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언더필 공정은 뭐냐라고 하시면 기판과 칩 사이에 비어있는 공간에 빈 공간을 메꿔주는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보통 플리칩 솔더블 공정에 들어갑니다. 플리칩 솔더블 공정은 뭐냐라고 하면은 칩을 만듭니다. 칩을 만든 다음에 칩 위에다가 솔더블이라고 하는 이제 칩과 기판 사이에 연결을 해줄 수 있는 쇠구슬들을 되게 많이 올려놓은 다음에 그 쇠구슬들을 뒤집습니다. 그래서 플리칩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뒤집어가지고 이제 기판과 위에다가 칩을 연결해 놓습니다. 그럼 칩 위에 그러니까 기판 위에 솔더블이 있고 솔더블 위에 그 칩이 있겠죠. 거기에 이제 리플로우라고 하는 공정을 가합니다. 리플로우라고 하는 거는 이제 열을 가해주는 공정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열을 가해주게 되면은 솔더블이 녹게 됩니다. 녹으면서 이제 녹아 내려가면서 기판에 연결되고 칩과 연결이 되게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서 정기적인 신호가 칩과 기판 사이에 연결이 되게 됩니다. 근데 이때 솔더블이 녹더라도 완전히 녹으면서 모든 공간을 메꿔주지는 못하기 때문에 빈 공간이 생기게 됩니다. 그럼 그 빈 공간을 어떻게 해주냐? 이제 컴파운드 소재라고 하는 이제 약간의 플라스틱 같은 비슷한 소재의 것을 이제 화학 소재를 옆에다 짜줍니다. 그 짜주는 역할을 하는 게 디스펜서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 칩과 기판의 사이의 연결을 더 튼튼하게 해주고 이제 빈 공간을 메꿔주는 역할을 한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기업 설명을 해주셨으니 이제 본격적으로 투자 포인트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투자 포인트 살펴보시면요. HBM 출하량 증가에 따른 수혜라고 가지고 오셨는데 앞서서 설명해 주신 이 언더필 공정이 HBM도 사용이 된다. HBM 하면 우리가 뭐 엔비디아랑 SK 하이닉스를 떠올릴 텐데 SK 하이닉스발 수혜를 기대해도 되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네. HBM 같은 경우에는 크게 두 가지 공정이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주력을 하는 TC NCF 방식이 있고요. SK 하이닉스가 하고 있는 MR, 리플로우 방식이 있습니다. TC NCF 방식 같은 경우에는 칩을 단단히 쌓아서 올릴 때 아래 얇은 필름을 쌓습니다. 필름 쌓고 칩 올리고 얇은 필름 쌓고 올린 다음에 위에서 압력을 가해서 눌려주는 방식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언더필 공정이라고 하는 거는 빈 공간을 메꿔주는 역할인데 삼성전자의 방식 같은 경우에는 얇은 필름들이 이렇게 겹겹이 쌓여서 올라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빈 공간을 채워줄 필요성이 있지 않은 공정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면에 하이닉스가 하는 MR 리플로우 공정은 앞서서 말씀드린 솔더블 공정처럼 이제 열원을 가해가지고 녹이는 방식을 되기 때문에 빈 공간이 생기게 되고요. 그 빈 공간을 생겨주는 언더필 공정이 필요하게 됩니다. 근데 기존의 레거시에서도 언더필이 들어가는데 HBM으로 들어가는 언더필 같은 경우에는 디스펜서의 ASP가 더 높게 형성이 돼 있고요. HBM의 출하량이 늘어나면 어쨌든 칩과 기판을 연결해주는 언더필 장비의 필요성도 늘어나기 때문에 이제 HBM의 출하량이 늘어나면 특히 하이닉스의 출하량이 늘어나면 동사의 매출도 늘어나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HBM, SK 하이닉스발 수혜까지 기대가 되고 있고요. 두 번째 포인트까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체크 포인트 두 번째입니다. 레이저 본더 장비의 성장도 기대된다. 하나의 모멘텀으로 들고 오신 것 같은데 이 부분도 자세하게 들어볼게요. 네, 이 프로텍이라는 회사가 현재 주목받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는 레이저 본더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레이저 본더는 레이저 기반의 기술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레이저 기반 기술이 뭐냐라고 하면은 기존의 레이저 리플로우라고 하는 건
이거를 프로텍이 현재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레이저 리플로우는 뭐냐라고 하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리플로우 공정에 들어가는 거는 기존에는 열풍을 사용합니다. 그냥 오븐에 들어간 다음에 거기서 이제 강한 열을 가해주는 형태, 열풍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거를 레이저로 바꾼 게 레이저 리플로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레이저 리플로우에서 한 단계 더 나가서 더 미세한 국소 부위까지 이제 적용을 할 수 있는 레이저 네. 기반 기술이 레이저 본더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쪽 시장이 이제 프로텍의 주된 성장 포인트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프로텍의 실적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 프로텍 같은 경우에는 레이저 리플로우 장비가 전체 매출의 65%를 차지하면서 매출의 주력 제품으로 좀 자리를 잡고 있다라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데 프로텍의 실적 어디까지 보면 좋을까요? 네, 올해 실적은 한 1,764억에 영업이익 한 260억 정도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어드밴스 패키징 시장, 하이닉스를 필두로 한 HBM 시장이 성장하면서 이제 어드밴스드용으로 언더필, 디스펜서 장비가 매출이 많이 늘어날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가 이 회사가 자회사로 PMT라는 회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PMT라는 회사가 이제 프로브 카드를 이제 랜드 향으로 매출을 발생을 하고 있는데 작년에 주요 고객사 향으로 이제 퀄 테스트가 조금 지연이 되다 보니까 영업 적자가 한 130억 정도로 좀 큰 폭 기록을 한 바 있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PMT에서 이제 좀 적자폭이 해소될 걸로 좀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놓고 봤을 때는 한 1,700억에 250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실적도 무난하게 좀 달성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현 시점 시장이 워낙 관세 리스크에 변동성이 크고 약세장이 연출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적극적인 단기 트레이딩보다는 이 종목, 이 기업을 공부하자라는 관점인 것 같은데요. 프로텍 최근 주가 흐름과 함께 차트적인 분석 좀 세워주실까요? 네, 프로텍의 최근 주가는 사실 작년에 굉장히 레이저 본도 쪽이 주목을 받았다가 이 부분이 좀 올해 양산될 거로 기대했던 것들이 조금 늦어지다 보니까 주가도 많이 하락을 한 상태입니다. 다만 관세 이슈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프로텍은 낙폭이 그렇게 크지 않은 상황이고요. 실제로 제 추정치를 놓고 봤을 때 10년 평균 한 12배 정도 받는 것보다도 낮은 9배 정도 수준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서 밸류에이션적으로도 크게 부담이 없는 상황이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제 주요 자회사의 적자폭이 축소가 되고 실적이 개선되고 있는 상황인데 멀티플 프리미엄이 평균보다 먹받고 있다라고 하는 거는 사실 신규 장비인 레이저 본더에 대한 기대감은 이 현재 주가에는 거의 많이 녹아져 있지 않은 것 같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신규 장비가 언제 대량 양산이 돼서 들어가냐라고 예상하는 거는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레이저 본더 장비가 본격적으로 양산이 시작되게 됐을 때 프로텍이라고 하는 회사는 평균 PER을 당연히 뚫고 올라갈 여지가 있는 회사이고요. 현재는 그런 프리미엄을 받고 있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만약에 양산이 되지 않다고 하더라도 주가적으로는 그렇게 낙폭이 크지 않을 걸로 좀 예상이 되고 있는 시장 펀더멘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레이저 기반 기술 같은 경우에는 사실 필요성이 계속 커지고 있는 시장입니다. 이게 간접적으로도 좀 추정을 해볼 수 있는 게 코이런트라고 하는 미국의 상장사가 있습니다. 이게 레이저라고 하는 거는 소스라고 해서 이제 주요 사계사가 갖고 있는 소스를 가져와서 이제 장비사들이나 이런 회사들이 사용을 하는데 작년에 코이런트의 적자폭이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줄어들었는데 그 원인이 뭐냐라고 하면 디스플레이 장비랑 반도체 향으로 레이저 기반 기술의 매출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HBM 시장으로 오고 점점 칩이 미세화되고 하다 보니까 기존 방식으로 됐던 것들에서 이제 체인지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웨이퍼를 얇게 만들다 보니까 열을 전부 다 가하게 됐을 때 웨이퍼의 쉼 형상, 와피즈라고 하는 형상이 되게 많이 발생을 할 수 있고 국소적으로 필요한 부위에만 이제 열을 가할 수 있는 기반 기술 같은 경우에는 필요성이 상당히 커지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현재 양산이 나온 경우가 없기 때문에 실제로 필요성은 커지고 있는 기술이고 기대방은 반영이 돼 있지 않은 가격이니 한번 중장기적 시점에서 봐보실 만한 기업이 아닐까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최근 또 기관의 매수가 적극적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프로텍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보자라는 분석 들어봤습니다. 박장욱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